농사일에 품을 파는 인력을 운송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안전 무방비 상태지만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밭일을 가던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고창에서 추락해 12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이 잦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고창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길 옆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60, 70대 노인들로 인근 농장에 양파를 심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나 수확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은 매우 잦습니다. 그렇죠.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 12인승에 막 한 20명씩 타고 이동할 때도 있고 1톤차 같은 경우는 막 적자ям에 타고 이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빨리 이동시켜야 하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장구조차 없는 트럭이나 농기계가 동원되고 나이 든 농민들이 좁거나 굽은 도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영광에서 고창까지 안개 낀 새벽에 무리하게 이동하다 발생했는데 20년 가까운 노후 차량에서 탑승자들은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조사받을 때는 한 반절을 매고 반절은 안 맸다고 그래요. 이게 주장은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할머니 안 맨 여시 같은 안전벨트를 못 찾아서 이제 못 맨 여시도 있고 그런가 봐요. 2달 전 강원도에서도 쪽파 파종 인력을 태운 승합차가 전복돼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 1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역시 노후 차량 결함 탓인데 3시간이나 장거리를 이동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법적 제재가 저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도를 그냥 하는. 농번기나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촌 지역 인력 이송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지역 정치인 출신의 유력 인사가 운영하는 도내 한 장애인 도서관이 비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전주시 감사 결과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뒤 20년 가까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해온 전주 장애인 도서관. 그런데 올 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지금은 문까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금 2층에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2층 대표가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문을 닫은 건 전주시의 감사 결과 때문입니다. 도서관 측이 직원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점자 도서에 쓰라는 보조금까지 다른 곳에 쓴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또 전주시가 지원해준 차량을 임의로 팔아 넘겼는데 판 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한 대 지원을 받으니까 차는 한 대는 필요 없으니 이걸 팔아서 사업비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 수입으로 잡힌 통장에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여기에 관용 차량을 관장이 사적으로 써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차량 같은 걸 불법으로 좀 매달한 거나 이런 관용차 같은 걸 막 사용하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된다. 도서관의 일탈은 이뿐만이 아닌데 차량은 전주시 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받았는데 이력을 속이고 중복 지원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차량을 돌려받은 공동모금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기로는 차량이 없는 걸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끔 차량 환수하고 경고 5년을 이제 내리고. 도서관은 전라북도 건물을 공짜로 쓰는 데다 전주시로부터 해마다 5천만 원의 운영비까지 받는 등 사실상 혈세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서관장인 송모 씨는 병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취재진의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조금 환수와 지원 중단에 나선 가운데 도서관 관장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 기업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5년 출범한 이후 대구나 광주, 부산, 대덕 등 나머지 4개 특구보다 일찍 100호 기업을 돌파했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은 655억 원, 고용 인원은 360명으로 조사됐으며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 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소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군산에 이어 익산도 근대 역사 문화 재생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솜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과 익산 구 대교 농장 사택 등 개별 등록 문화재 10곳을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이들 장소는 옛 이리의 역사 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됐으며 향후 5년간 해마다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부가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을 천명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이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대입 제도 변경으로 학습 방법과 수험 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는 지난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정시 반영 비율을 최소 30% 이상 50%까지 높이고 학종 비교과 부문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 이 같은 대입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 분위기는 사뭇 싸늘합니다. 정시 확대는 고교 서열화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진학이 더 힘겨워질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내신에 유리한 여건은 감소하고 수월성 교육 같은 불리한 여건은 여전해 경쟁 우위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수능 준비만 가지고는 진짜 강남에 있는 학교와 지방 학교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지방 학생들한테 불리한 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시 전문가는 그동안 지필고사 대신 다양한 수행평가로 교육과정을 거치고 지식 활용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입시 관문을 통과하는데 더 큰 부담과 고충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지역균형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득이 될 게 없고요. 하지만 10년 이상 수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돼 오면서 깜깜이 대입이라는 오명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는 전교권 학생들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시는 공평하게 적용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입시지도 변화 촉구와 함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늘 대입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가운데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일부 반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2025학년도에 시작하는 고교 학점제와 연계되지 않는 정시 확대는 불합리한 정책이고 우선 공론화된 대입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됐습니다. 도내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후 동료 경찰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경찰서 소속 A순경의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순경을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최근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빚어진 현상인데 문제는 짓고 있거나 지어질 아파트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서부시장 주변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오는 2022년 이곳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대다수가 중소형 아파트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효자동은 15년 된 이상 아파트가 9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동은 떠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중에 저희 아파트로 이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주 시내에 들어설 아파트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성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 주변 등의 앞으로 4년 안에 적어도 6,500세대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주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112.7%나 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축들은 계속 분양가는 오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구축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사실은 거래도 잘 안 됩니다. 실제 지난 1년 사이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서야 대책을 찾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규제를 좀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련산공원에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뒤늦게 수급 조절에 나섰지만 시장 불균형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생활체육국제대회인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최를 공식화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국제마스터스 게임협회는 도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최도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전북은 아태 지역에서 두 번째 마스터스 대회 개최도시가 됐으며 마스터스 게임협회는 이번 방문 기간 도내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조기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15명 안팎의 총선 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파악하는 등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도내 야권도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조직을 다지고 있습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병호 전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지도부로 복귀하면서 중도 개혁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유승민계 의원들의 탈당 등 당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과 민간위원 참여 폭 등 주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용역 사업에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용역이 확정되면 곧바로 전라북도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도내 유치원 전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